오늘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관측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관측하든 빛의 속도는 일정하게 관측되는데요. 여기서 누가라고 하는 것은 정지한 사람이 관측하든 또는 빛을 향해서 따라가면서 관측하든 모든 사람에게 빛의 속도는 일정하게 동일하게 측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빛의 속도가 일정히 관측되는 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 사항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후에 사례를 들어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관측되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시간 흐름이 상대적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딱 절대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면 상대의 시간이 느려지고 길이가 짧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그렇게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관측자는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등속으로 움직이는, 여기서 등속이라는 얘기는 정지해 있는 상태도 등속으로 보고요. 속도가 제로인 것이죠.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든 관측자는 자신은 정지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동시성의 상대성인데요. 나와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어떤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는 동시라는 그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네 번째는 빛이란 무엇이고 또 광속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본 후에 사례를 들어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측정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흐름의 상대성인데요.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 상대방의 시간이 느려지고 상대방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가령 우리가 이제 가령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고 기차가 있고 정지한 상태, 지표면에 정지한 상태, 이렇게 A, B, C가 있을 때 A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가는데 B와 C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B가 봤을 때는 A와 C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관측되고, C가 보기에는 A와 B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그렇게 측정이 됩니다.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시간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상태에 따라 가지고 시간 흐름은 다 달리 측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의 어떤 속도라는 것은 아주 큰 광속에 비해 가지고는 아주 적은 속도이기 때문에 시간 흐름에 느리게 흐른다는 그 어떤 정도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시계가 아니면 측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관측자는 자신은 정지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구의 어떤 한 위치에서 어떤 어린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하죠. 자기는 정지한 것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과연 이 어린이가 정지한 것일까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이걸 초로 따지게 되면 1초에 463m를 가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고, 지구는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고 있죠. 이걸 초당 따지면 1초에 29.8km를 갑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또 공전을 하는데, 이게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걸 초당 속도로 따지면 217km가 되고요. 이거는 총알의 200배 정도의 속도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 아니라 우주는 또 팽창하고 있죠. 팽창하는 것도 감안하게 되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지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를 보면은 우리가 기차가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 보면 바깥에서 보면 기차가 움직이지만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기차 내부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죠. 정지되어 있죠. 바깥이 뒤로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등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자신은 정지해 있고 바깥 세계가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다음은 동시성의 상대성인데요. 하나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의 버스, 큰 길이가 긴 열차라고 하죠. 차에서 A는 열차 안에 타고 있고 B는 열차 밖에서 보고 있습니다. 열차 중간에서 양쪽으로 빛을 쏜다고 했을 때 열차 안에서 봤을 때는 앞과 뒤에 빛이 동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차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여기서 중간에서 빛이 쐈을 때 기차는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이쪽이 좀 더 앞으로 갔죠. 그래서 빛이 운행해야 될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빛은 뒤에 먼저 도착하고 앞쪽은 나중에 도착하는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A가 봤을 때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A가 봤을 때는 동시에 도착했지만 B가 봤을 때는 D가 먼저 도착하고 앞은 아직 도착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인데 이것은 우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빛이란 또 광속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란 그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중에서 일정 주파수 대역을 우리는 빛이라고 하죠. 빛이라고 합니다. 빛은 정지질량이 제로이고요.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강속도로 진행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전자기파 또는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 우주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투자율 제곱근의 역수와 같습니다.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빛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가 유전율, 진공에 제로가 있는 것은 진공의 유전율, 진공의 투자율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역수를 취한 요 값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빛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엡실론 제로는 뭐 이렇게 되고요. 뮤 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곱하면 이렇게 이제 강속이 나오는데요. 강속이 나옵니다. 이거는 맥스웰의 전자기장 이론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속은 우리 우주에서는 일정하게 관측이 되지만 우리 우주 진공에서의 유전율과 투자율에서 이제 빛의 속도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우주가 있고 그곳의 진공에서 유전율과 투자율이 우리 우주와 다르다고 하면 그 우주에서는 빛의 속도가 우리하고 달라지겠죠.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관측이 되는 것은 우리 우주 내부에서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우주라는 것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강속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사례를 들어서 강속이 일정하게 측정되는 메커니즘에 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고 실험을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무지하게 긴 버스가 있습니다. 길이가 30만 킬로다. 30만 킬로 버스가 있습니다. 파란 버스, 노란 버스가 있습니다. 노란 버스에서 빛을 이렇게 쏘게 되는데요. 뒤에서 앞으로 이제 쏘고 지금은 둘 다 두 버스가 정지한 상태죠. 빛을 쏘게 되면 1초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초 후에는
여기 쏜 빛이 요게 그 길이가 30만 킬로니까 30만 킬로의 그 끝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는 둘 다 정지해 있기 때문에 그 파란 버스에서 보든 노란 버스에서 보든 파란 버스에서 보면 노란 버스의 빛이 1초 후에 버스 끝에 도착한 것이 측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노란 버스에서 봤을 때도 1초 후에 버스 끝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노란 버스가 강속의 절반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정지한 상태인 파란 버스에서 봤을 때, 파란 버스 A가 봤을 때는 이 노란 버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노란 버스가 움직이게 되면 파란 버스에서 봤을 때는 노란 버스는 길이는 짧아지고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이 공식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 길이는 이 파란 버스에서 본 노란 버스의 길이는 이런 그 공식에 의해서 약 26만 킬로, 30만 킬로가 아니라 26만 킬로 길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 노란 버스의 그 시간 흐름은 파란 버스는 1초가 흘렀지만 노란 버스를 보니까 저기는 0.867초 흘렀네? 이렇게 관측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란 버스에서 보기에는 이 노란 버스는 마치 그 난쟁이 나라를 보는 것처럼 길이는 짧아지고 시간은 늦게 흐르는 그런 현상이 목격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또 노란 버스에서 봤을 때는 노란 버스 자체를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정지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빛은 여기 이 끝점에서 1초 후에 끝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다만 파란 버스에서 봤을 때는 이 버스의 길이가 짧아지고 속도는 느려지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란 버스에서 봤을 때 이게 강속으로 보이는 이유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보이는가 하면 이 노란 버스는 2분의 c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1초 후에는 절반까지 왔을 겁니다. 이 15만 킬로 그렇죠? 2분의 c에서 15만 킬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빛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빛이 갔겠죠. 갔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딱 꼭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 30만 킬로. 그래서 파란 버스에서 봤을 때는 빛은 노란 버스에 실려 가지고 노란 버스에 실려서 1초 후에는 딱 여기 30만 킬로에 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의 속도를 좀 더 높여서 빛의 90%, 10분의 9c의 속도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1초 후에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정지 상태인 파란 버스에서 노란 버스를 보게 되면 이 길이는 요 공식에 의해서 13km, 여기는 13km, 30만 킬로가 아니라 13km로 측정이 되고 요 노란 버스에서 그 시간의 진행은 약 0.43초 흐르는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관측이 되고 그러니까 파란 버스에서 봤을 때 10분의 1초 후니까 강속의 10분의 9c로 갔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10분의 9c 10분의 9만큼 그러니까 27만 킬로가 간 것으로 왜냐하면 노란 버스의 속도가 요 속도니까 27만 킬로 갔겠죠. 1초 후에 요까지 가고 요 안에서 빛은 짧아진 거리에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노란 버스에서 빛은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파란 버스에서 봤을 때는 노란 버스에서 실려서 토탈적으로 빛은 강속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버스가 가는 속도하고 요 안에서 가는 이 거리하고 합쳐서 이 파란 버스가 가지고 있는 자와 파란 버스의 측정한 시간으로 측정하게 되면 강속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 노란 버스가 강속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강속으로 갔을 때 1초 후에 상황을 보게 되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강속이 돼서 노란 버스의 길이가 0이 됩니다. 0. 길이가 아예 없는 것처럼 0으로 보이고, 그리고 노란 버스에 흐르는 시간은 0초,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고 길이는 0으로 보이고, 그러나 그 노란 버스는 강속으로 갔기 때문에 1초 후에는 여기 와 있겠죠. 길이는 없지만 여기가 있고 빛도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 버스에서 봤을 때는 노란 버스하고 빛이, 노란 버스는 짜부러져서 길이가 0이고 그 안에 빛도 그 안에서 움직임이 없고, 노란 버스에서 실려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길이가 0인 상태로, 노란 버스의 길이가 0인 상태로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이렇게 관측이 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정밀한 측정 도구를 봐서 본다면 이렇게 관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강속은 누가 보든 간에 일정하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